네, 송영고 24학년도 1학기 고3 확통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 해보겠습니다. 3번부터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그냥 3의 4제곱 하면 되는데 같은 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일단 맨 앞자리에는 아무거나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그럼 가령 내가 여기다가 2라는 숫자를 썼다면 그 옆칸을 채울 때는 방금 썼던 2를 피해서 숫자를 배열해야 되니까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뭐 2를 피해서 뭐 1 같은 걸 썼다. 그럼 또 그 다음 칸을 채울 때는 역시나 이 앞 숫자만 피해가지고 채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선택권이 2가지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칸도 앞 숫자만 피해서 선택권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곱해서 답은 24,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6C3을 깔아야 되겠죠.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다양한 삼각형 중에서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둔각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 각이 둔각이어야 됩니다. 둔각. 그러니까 둔각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곧 둔각 삼각형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둔각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둔각이 나오죠. 그때 여기가 둔각이 되죠. 자, 요 삼각형 말고 또 이 꼭지점을 둔각으로 갖는 삼각형이 있을까요? 자, 요 바로 다음 꼭지점인 얘를 이렇게 고른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각은 자, 요 변이 지름이 되기 때문에 둔각이 아니라 직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꼭지점을 둔각으로 갖는 둔각삼각형은 요거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뭐 요 꼭지점을 둔각으로 갖는 둔각삼각형 그러면 요렇게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꼭지점이 총 6개 있기 때문에 각각 그 꼭지점을 둔각으로 갖는 둔각삼각형을 꼭지점마다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총 6개를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계산하시면 5 곱하기 4분의 6 해서 10분의 3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과자도 그 상자에다가 넣을 거고 빵도 상자에다가 넣을 건데 근데 이 과자와 빵이요. 과자는 같은 종류라고 했고요. 그리고 빵은 다른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를 넣는 방법과 빵을 넣는 방법이 서로 다르겠죠. 자, 상자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과자를 넣을 때는 중복 조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상자와 B 상자와 C 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A 상자에 넣을 과자의 개수. 과자는 다 똑같기 때문에 과자는 개수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A 상자에 들어갈 과자의 개수를 소문자 A개, B 상자에 들어갈 것을 B개, 자 C개 이렇게 한다면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5가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가 바로 과자를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가 될 겁니다.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고요. 그럼 요건 바로 3H5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7C2가 되는 거니까 21가지가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과자를 배열하는, 과자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였고, 그 다음에 빵을 집어넣을 때는 빵도 서로 다른 종류의 빵이었기 때문에 자, 내가 첫 번째 빵을 들고 세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두 번째 빵을 들고 세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빵을 나눠주는 방법은 3파이 2 해서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을 곱한 것이 답이니까 답은 189, 4번이 되겠네요. 네, 9번 문제입니다. 자, 요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까지 간다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이 요 지점이죠.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를 뭐 Q라고 부를까요? Q라고 부르면 이 위쪽은 뭐 쉽죠. Q부터 P까지 가는 방법 3가지,
P부터 B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Q를 거쳐서 P를 거쳐서 B로 갈 건데 Q부터 P까지 세 가지, P부터 B까지 세 가지. 요거는 딱 보여요. 그럼 이제 A부터 Q까지 가는 방법을 세워주면 되는데 A부터 Q까지 가는 방법이 뭐 요 길이 하나가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방법 중에서 요 길을 지나가는 방법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A부터 Q까지 가는 방법이 7팩 나누기 4팩 3팩인데 자, 그 중에 요 빨간 길을 지나가는 방법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되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 빨간 길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4팩 나누기 2팩 2팩 6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요것을 여기서 빼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팩이 지워지니까 7, 6, 5인데 3팩이 6이니까 35 빼기 12 해서 23이 되겠고요. 그럼 23에다가 9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답은 207이 나올 거고요. 207이 나올 거고요. 혹은 나는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빼는 거 말고 다르게 풀고 싶다 하시면 뭐 더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죠. 여기 이렇게 세 점을 찍어가지고 A부터 Q까지 갈 때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플러스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플러스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이렇게 계산하셔도 똑같이 23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시그마니까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K는 가만히 그냥 바깥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 시그마에 R자리 1부터 집어넣으면 10C1 더하기 10C2 더하기 땡땡땡에서 10C 10 요렇게 써지는데 자, 이 부분을 보니까 이항 계수의 성질이 떠오르죠? 자, 여기에 맨 앞에 10C 0 하나만 있었다면 그럼 얘는 완벽하게 2의 10제곱입니다. 근데 지금 10C 0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2의 10제곱에서 1 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 괄호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게 좌변식이고요. 우변식은 더 쉽죠. 20C 1부터 20C 2 땡땡땡 해가지고 20C 20까지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20C 0만 있었다면 2의 20제곱인데 그 20C 0이 빠져있기 때문에 1 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좌변에 얘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거를 당연히 우리는 합차 공식을 통해서 요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이거니까 여기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딱 지워지면서 K는 2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1025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이다. 요거의 전개식이면 이걸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은 A와 B와 C라는 세 종류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번을 뽑으면 되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개수는 3H6 그러면 8C2니까 28개죠.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B제곱 C를 인수로 갖는 서로 다른 항이 몇 개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보면 B제곱 C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는 건 B 2번과 C 1번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단 B 2번과 C 1번을 뽑았다고 해서 B나 C를 더 이상은 못 뽑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A 곱하기 뭐 B 세제곱 곱하기 C 제곱 붙여서 쓸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항이 있더라도 얘는 B제곱 C를 인수로 갖는 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B를 최소한 2번, C를 최소한 1번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B를 무조건 딱 2번만 곱해야 되고 C를 무조건 1번만 곱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더 있어도 됩니다. 그쵸? 그러므로 지금의 조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내가 A, B, C 중에서 6번을 뽑는 거였는데 이미 B를 2번 뽑았고 C를 1번을 뽑은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로 자, 이 세 종류의 문자 중에서 추가로 3번만 더 뽑으면 된다. 그쵸? 그래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3개를 더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OC3이 되니까 OC2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38,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은 8명의 학생을 이렇게 정사각형 테이블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원순열로 생각하면 7 팩토리얼이고요. 정사각형이고 한 모서리에 둘씩 앉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요게 이제 분모가 되겠고, 분자에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A와 B가 정사각형의 같은 변에 앉지 않을 확률인데,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A와 B가 같은 변에 앉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선택해 줘야 될 것은 요 4개 모서리 중에, 4개 변 중에 어느 변에 A, B가 앉을 건가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자, 요 변에다가 A, B를 앉히는 거나 아니면 뭐 요쪽 변에다가 A, B를 앉히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원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A랑 B를 가장 먼저 앉힌다라고 하면 물론 A가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좌우는 바뀔 수 있겠지만 A, B가 요 변에 앉는 거나 A, B가 요 변에 앉는 거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A, B를 먼저 앉힌다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원순열에 의해서 한 가지다. 자, 그럼 과연 내가 요 변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A, B를 앉힐 건데, 자, 이렇게 앉을 건지 이렇게 앉을 건지는 바뀔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2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A, B는 앉았어요. 서로 이웃해서 앉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6명 쭉 앉히면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6명을 앉히는 것은 이미 A, B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앉히는 거기 때문에 원순열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뒤에다가 곱하기 6팩만 붙여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 지우고 나면 7팩이랑 6팩 나누면 7분의 1이니까 1-7분의 1이 돼가지고 7분의 6, 답은 5번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뭐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A가 요 8자리 중에 어딘가 한 자리 A가 앉겠죠.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B가 이제 어디 앉을 텐데, B가 A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앉으면 A, B가 이웃해서 앉는 거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앉으면 다 A, B는 떨어져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A가 이미 한 군데 앉았어 라고 가정하면 남은 7자리 중에 붙어 앉는 게 한 자리, 떨어져 앉는 게 6자리가 되기 때문에 7자리 중에 6자리는 같은 변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7분의 6이 되겠네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표본 공간이면 전체 집합의 개념이니까 1부터 8까지 숫자들을 다 쓰면 되겠죠. 자, 요렇게가 표본 공간이고, 그 중에 A는 뭐라 그랬냐면 짝수. 그러면 2, 4, 6, 8이고요. 그리고 B는 뭐라 그랬냐면 8의 약수. 그러면 1, 2, 4,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C라는 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이 C라는 집합은 A하고 C가 배반 사건이고요. 또 B하고 C도 배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C라는 녀석은 A하고도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 B하고도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A나 B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C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A에 들어가 있는 원소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도 지워버리면 남는 원소는 3, 5, 7 딱 3개밖에 없고요. 그럼 C라는 집합은 무조건 이 3개의 원소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 개수는요, 원소 3개를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 2의 세제곱 안에는 공집합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C는 공집합은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공집합에 해당되는 하나를 빼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의 뭐 대표적인 유형이죠. 자, 일단 여기는 100명이라고 인원수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독감에 걸린 사람이 2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 독감에 안 걸린 사람이 80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음성 그 키트, 검사하는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독감에 걸린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할, 양성이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그럼 이 독감 걸린 사람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있고요. 음성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양성으로 판정된 게 제대로 판정이 된 거고 음성은 잘못 판정된 거죠. 아무튼 양성으로 판정될 확률이 0.95라고 했는데 0.95면은 100분의 95니까 20분의 19입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19명은 양성 판정을 받을 거고요. 1명만 음성 판정을 받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독감이 안 걸린 사람 중에도 독감이 안 걸렸으면 원래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양성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독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음성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한 거죠. 제대로 판정할 확률이 0.85. 자, 0.85면은 100분의 85, 20분의 17입니다. 그럼 80에다가 20분의 17을 곱하면은 얼마죠? 17. 17이면은 34, 68명이네요. 그게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독감 환자가 아니고 진단 키트에서도 음성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 12명은 사실은 안 걸렸는데, 사실은 독감에 안 걸렸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요거까지 딱 썼으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임의로 택한 한 사람의 독감 진단 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걸렸을 확률은,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자,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요. 일단 결과가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독감에 걸렸을 확률은,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우리는 N 양성, 양성에 걸린 사람 숫자 분의 독감 교집합 양성. 자,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총 31명이고요. 31명 중에 실제로도 독감인 사람은 19명이 있어요. 31분의 19.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가 1, 2, 3, 4, 5고요. y가 1, 2, 3이에요.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 중 임의로 택한 한 함수를 f라고 했는데 이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깔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죠.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함수가 몇 개인지 그거를 분모에 깔고, 그런 애들 중에서 요거까지 만족시키는 애가 몇 개인지 그런 함수의 개수를 분자에 올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건 1, 2, 3이 모두 다 화살표를 맞았단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여사건으로 빼려고 그러면은 원소가 3개라 가지고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정의역에 있는 5개의 원소를요, 3개의 조로 분할을 합시다. 3개의 조로 분할. 자, 그럼 분할을 할 때 3개의 조로 분할을 한다면 1개, 1개, 3개 요렇게 3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1개, 2개, 2개 이렇게 3개의 조를 만들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한 조, 요렇게 한 조, 요렇게 한 조, 요렇게도 조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얘 혼자, 그다음에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이렇게 하나, 2개, 2개로 만들 수도 있죠. 뭐 그 밖에는 다 이제 이거의 순서를 섞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 하나하나 3개로 분할을 하는 경우는 5개 중에 하나 뽑고요,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뽑고요. 나머지 3개 중에 3개 뽑고, 그리고 2개가 개수가 같죠. 한 두 조가 인원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2 팩토리얼 분의 1 여기까지 해줘야 분할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5명 중에 1명 뽑고요. 4명 중에 2명 뽑고요. 그리고 2명 중에 2명 뽑고요. 역시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야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럼 분할부터 계산을 하면 요게 20가지에 10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30가지에 15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숫자들이요, 세 조로 쪼개졌습니다. 물론 뭐 그게 꼭 이렇게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1이 혼자서 한 조, 그 다음에 뭐 3이 혼자서 한 조, 그 다음에 2, 4, 5 이렇게 셋이 한 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세 조로 쪼갰다면 그 쪼갠 조를 이제 그 치역에 있는 1, 2, 3한테 배열해 주면 되죠. 화살표를 날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 2개를 더한 다음에, 자, 그 세 조로 쪼개진 것을 3 팩토리얼로 분배를 해주면 150가지가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기서 빨강을 뭐 2로 배열하고, 초록을 3으로 배열하고, 핑크를 1로 배열했다. 그러면 빨강은 2로 쏘면 되는 거고, 초록은 3으로 쏘면 되는 거고, 핑크들은 전부 다 1로 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쏴주면, 그러면 자,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화살표를 맞았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을 다 세어본 거예요. 자, 그럼 150가지가 이제 분모에 깔릴 거고요. 그럼 이제 분자는, 자, 1, 2, 3, 4, 5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쏘는데, 일단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요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 요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100% 쏠 수밖에 없는 게 1이 1한테 쏘는 거, 그리고 5가 3한테 쏘는 거, 이거는 100%입니다. 그쵸? 그래야지만 이쪽에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맞으면서, 자,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우리는 요 남아있는 요 셋만 화살표를 쏘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 중복조합이잖아요. 그쵸? 중복조합의 조건이니까, 큰 작작이니까, 자, 3개에서 3개로 가는 3H3인데, 문제는 이 3H3 중에는 어떤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냐면, 가령 얘가 이렇게 쏘고, 얘가 이렇게 쏘고, 얘가 이렇게 쏴버리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1과 3은 무조건 화살표를 이미 맞았는데, 가운데 있는 2는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화살표를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만 빼주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2, 3, 4가 2한테 안 쏴버리고 1과 3한테만 쏘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2H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10가지에서 이게 몇 가지죠? 5C3이니까 4C3이니까 4가지죠. 빼주면 6가지가 바로 분자에 올라갈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가지 중에 6가지니까 150분의 6 약분하면 25분의 1.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1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만 잘 읽으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흰 공이 7개가 들어있고, 흰 공이 7개, 빨간 공이 5개가 들어있었는데, 자,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가지고요, 흰 공은 빨강으로, 빨강은 흰 공으로 바꾼대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3개의 공을 꺼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요, 4종류입니다. 흰 공만 3개 뽑고 빨간 공이 안 나오든가, 흰 공 2개, 빨간 공 1개 나오든가, 아니면 흰 공 하나, 빨간 공 2개, 아니면 흰 공이 0개, 빨간 공이 3개. 자, 이렇게 4가지 상황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요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바꿔서 넣잖아요. 바꿔서 넣고 나서 주머니의 상황. 요렇게 했을 때 주머니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자, 원래는 흰 공이 7개가 있었고 빨강이 5개가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흰 공을 3개 뽑아버리면 흰 공 3개가 다 빨강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흰 공은 3개가 줄고요. 4개가 되고요. 빨강은 3개가 늘어가지고 8개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요. 자, 요 경우는 생각해보면 사실 흰 공 하나랑 빨간 공 하나는 서로 바뀌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흰 공이 하나 더 많이 뽑혔다는 거죠. 그러면 흰 공 1개만 빨강으로 바뀐다. 이런 거랑 같은 거니까 흰 공이 하나 줄고 빨강 하나 늘 겁니다. 자, 얘는 거꾸로 빨강이 하나 더 뽑힌 거니까 빨강이 하나 줄고요. 흰 공이 하나 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강이 3개만큼 줄어요. 그리고 흰 공은 3개만큼 늘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딱 이렇게 4가지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주머니 안에 흰 공의 개수가 빨간 공의 개수보다 많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이 밑에 2가지 경우가 바로 결과적으로 흰 공이 더 많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12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뽑았는데, 자, 흰 공 하나, 빨간 공 2개가 뽑히거나, 그러면 7C1, 5C2 이렇게 되거나, 또는 빨간 공만 3개가 뽑히거나, 그러면 5C3이 되겠죠. 그럼 분모는 12, 11, 10에 3, 2, 1 이렇게 지워지고 220이 되겠죠. 분자는 7C 플러스 10 해가지고 8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분의 8이니까 11분의 4,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도 잘 이제 좀 따져보면 되겠는데, 이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집합이에요. 함수예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여기서 일단 핵심이 되는 조건은 FA는 B다, FB는 A다. 이걸 만족하는 한 쌍의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간에 내가 너한테 쏘고 너는 나한테 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1이 3한테 쐈으면 3이 1한테 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X자로 쫙 가는 화살표가 한 쌍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F1과 F2에 대해서, 얘네 둘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F2보다는 F1이 무조건 크고요. 그리고 5한테는 못 쏩니다.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한테는 못 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셋은 큰 작작이죠. 중복조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 3, 4, 5들끼리는 아까 말한 이렇게 X자로 쏘는 일이 불가능하죠. 그쵸? 3, 4, 5는 무조건 큰 놈은 큰 놈한테,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만 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쏴버리면 이 나 조건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A, B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케이스가 좀 나눠집니다. 먼저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 B 서로 지금 크로스로 화살표를 주고받아야 되는 A, B라는 애들을 1,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2. 그러면 요렇게가 정해진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 4, 5만 이제 화살표를 쏴주면 되는데, 3, 4, 5는 그냥 요 1, 2, 3, 4, 5한테 중복조합으로 날려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OH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7C3이니까 35가지. 자,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가 누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냐면, 3, 4, 5들끼리는 A, B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 B가 1,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3. 그러면은 1이 3한테 쏘고 3이 1한테 쏜다. 이게 이제 정해진 상태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2부터 생각을 해보면, 2는 무조건, 자, 요 가조건에 의해서 1이 3한테 쐈으니 2는 3보다 작은 애들한테 쏴야 되죠. 그래서 1, 2한테 쏠 수 있겠죠. 그래서 2가 화살표를 쏘는 것이 2가지. 그리고 4, 5는 3이 1한테 쐈기 때문에 4, 5는 1, 2, 3, 4, 5한테 그 중복조합으로 쏘면 됩니다. 큰 작작으로. 그쵸?
그래서 그러면 OHE 이렇게 돼서 요게 6C이니까 15 곱하기 30이 되죠. 그럼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으로는요, A, B라는 이 친구들이 1, 4가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1이 4한테, 그 다음에 4가 1한테. 이렇게. 그러면 역시 2는 1이 4한테 쐈으니까 4보다 작은 3, 2, 1, 셋한테 쏠 수 있죠. 그래서 2가 화살표를 날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친구는 지금 4가 1한테 쏴버렸기 때문에 3은 선택권이 없어요. 3은 1한테 쏠 수밖에 없죠. 요 조건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자, 3은 1한테. 그럼 3의 선택권은 한 가지. 그 다음에 남은 건 5죠. 5라는 녀석은 4가 1한테 쐈기 때문에 1, 2, 3, 4, 5한테 모두 다 쏠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5 해서 15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 B가 자, 지금 1, 3 했고 1, 4 했는데 1, 5는 될까요? 1, 5는 이 조건 때문에 안 돼요. 그쵸? 1이 5한테 못 쏴요. 그러면 1, 5가 안 되니까 그럼 2, 3으로 가볼까요? 2, 3. 그러면 2가 3한테 쏘고 3이 2한테 쐈습니다. 그러면 1은 2가 쏜 것보다 더 큰 놈한테만 쏠 수 있는데 근데 5한테는 못 쏴요. 그러니까 1이 쏠 수 있는 숫자는 4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의 선택권은 한 가지가 되겠고요. 4, 5의 선택권은 4, 5는 2, 3, 4, 5한테 중복조합으로 쏠 수 있죠. 4H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OC 10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2, 4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2, 4라고 하게 되면 2가 4한테 쏘고 4가 2한테 쏘는 건데 이래버리면 1이 쏠 수 있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쵸? 2가 4한테 쐈으니까 4보다 큰 애한테 쏴야 되는데 5밖에 없잖아요. 5한테 못 쏘니까. 그래서 요것은 불가능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찾은 거 35, 30, 15, 10 여기까지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은 90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 자연수 A, B, C, D, E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일 해석하기 편한 거 나 조건이죠. 나 조건을 보시면 B랑 C를 곱하면 홀수예요. 근데 곱해서 홀수가 됐다는 건 B, C가 모두 홀수란 얘기죠. B, C가 모두 홀수. 그리고 A랑 B를 곱했는데 짝수가 나왔다. 근데 방금 B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그럼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B, C, D, E를 더해서 15가 되는데 짝홀이 정해져 있습니다. A는 짝수로 정해져 있고요. B는 홀수로 정해져 있고요. C도 홀수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DE는 지금 짝홀홀이니까 이렇게 셋이 더해서 짝수잖아요. 셋이 더해서 짝수면 나머지 둘이 더해서 홀수가 되어야지만 15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근데 둘이 더해서 홀수가 된다라고 하면 한 놈은 홀수, 한 놈은 짝수 이런 거죠. 그쵸? 누가 홀이고 누가 짝이냐는 바뀔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홀수, 하나는 반드시 짝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조건에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다 조건? 지금 이거는 D와 E의 차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D와 E의 차가 1보다 크니까 그럼 2가 될 수 있나? 차가 2가 될 수 있나? 자, 생각을 해보면 D와 E는 지금 홀짝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홀수에서 짝수를 빼든 짝수에서 홀수를 빼든 그런 홀수, 짝수끼리 뺄셈하면 2가 나올 수 없죠. 그쵸? 그러므로 D와 E의 차는 2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얼마부터 가능하냐? 3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차가 4가 될 수도 없습니다. 홀짝이 반대기 때문에. 그러면 3 아니면 5 아니면 7 아니면 9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차가 3, 5, 7, 9, 11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노가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D랑 E 값을 정해 볼 건데 D, E는 자연수고요. 한 놈은 홀수, 한 놈은 짝수여야 되고요. 그 두 수의 차가 최소 3이에요. 근데 이제 D가 크냐 E가 크냐는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좀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D가 E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D가 E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D가 E보다 큰데 차가 3만큼, 그러면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4, 1입니다. D가 4고 E가 1이고. 그쵸? 차가 3인 경우. 차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하나 올리면 이제 D가 5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가능하죠. 그쵸? 지금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차가 요런 것들이면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차가 3인 경우 요렇게 쭉쭉 올라가 볼까요? 차가 3인 경우 6, 3도 있을 거고 7, 4도 있을 거고 그리고 8, 8, 5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세 숫자가요. 짝홀홀이니까 좌연수잖아요.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2, 1, 1이에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러면 D 플러스 2는 최대 11입니다. 최대 11. 그쵸? 최대 11이니까 자, 7, 4까지 했으면 더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차가 5가 되는 것으로 넘어가서 차가 5가 된다 그러면 6, 1이 생각나죠? 6, 1, 그 다음에 7, 2, 그 다음에 8, 3. 역시 그러면은 합이 11이 됐으니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차가 7이 되는 경우, 차가 7이 되려면 8, 1, 그쵸? 그 다음에 9, 2 하면 끝났습니다. 합이 11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차가 9가 되는 경우는 10하고 1 있죠. 더 올라갈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쓴 것이 D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모든 D2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요 놈은 D와 E의 합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앞부분 A와 B와 C를 더한 게 자, 얘네 둘이 더해서 5니까 얘네 셋이 더한 게 10이 돼야 됩니다. 그쵸? 다 합쳐서 15가 돼야 되니까. 자, 근데 요 경우는요. D와 E를 더해가지고 7이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셋을 더한 게 8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요 경우는요. D와 E를 더한 게 9가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셋을 더한 게 6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경우는 얘네 둘이 더해서 11이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셋을 더한 게 요게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제 반복입니다. 자, 얘네 둘이 6하고 1을 더한 건 7이죠? 7이면 아까 초록색이네요. 그쵸? 초록색.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한 건 9니까 얘는 핑크색. 얘는 더해서 11이니까 하늘색. 얘는 또 9니까 핑크색. 얘는 11이니까 하늘색. 얘도 11이니까 하늘색. 요렇게 D2의 합에 따라서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이 가능하죠. 자, A, B, C들이 짝홀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A가 짝수다 그러면 A는 2A 프라임 플러스 2로 잡죠. 선생님 그냥 2A 프라임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A 프라임에 0을 못 넣잖아요. 0까지 넣을 수 있어야지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짝수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홀수 B랑 C는 홀수죠? 그러면 B는 2B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꾸고요. C는 2C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교체를 하면 자,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썼던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2, 1, 1이 넘어가서 우변이 6이 될 거고요. 앞에 있던 2가 나눠지면서 자, 프라임을 붙이면 요게 3으로 바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것도요. 4가 넘어가고 2로 나눠지니까 이쪽이 2로 바뀔 겁니다. 프라임이 되고요. 자, 얘는 그러면 느낌 오죠? 요거 1로 바뀔 거고요. 프라임. 얘는 0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들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거 3H3입니다. 3H3인데 이거는 요 경우에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3H3 써주시고 플러스 자 초록색은 3H인데요. 이 초록색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있었죠. 그래서 2 곱하기 3H2 그 다음에 핑크색은 3H1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으니까 3 곱하기 3H1 자 마지막 하늘색은 3H0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하늘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었기 때문에 4 곱하기 1 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 푼 모든 문제들은 모든 상황은 D가 2보다 커 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2가 더 큰 경우도 똑같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번 이렇게 딱 해주시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거 계산하면 돼요. 이제 6C이니까 10 더하기 요거는 4C 6이 12 플러스 요거는 9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죠? 10, 20 이게 4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괄호 안에 부분이 35가 되네요. 그럼 35에다가 2 곱하니까 답은 74번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1번 문제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4개를 아니 4개를 뽑았다. 자, 근데 1부터 8이니까 홀수가 4개가 있고요. 짝수도 4개가 있겠죠? 그냥 뭐 여러분 뭐 하얀 공 4개, 빨간 공 4개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개 중에 4개를 뽑았으니까 8C4가 되는 거고요. 그때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뽑히거나 4개를 뽑았으니까 자, 짝과 홀의 조합을 한번 써볼게요. 짝수, 홀수가 자 만약에 짝수만 4개 뽑히고 홀수가 안 뽑힌다 그러면 당연히 짝수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짝수가 3개 뽑혔는데 홀수가 하나 뽑힌다? 이러면 이 홀수 하나 때문에 합이 홀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럼 짝수 2개, 홀수 2개 이렇게 뽑히면 되죠. 합이 짝수. 자 아니면 짝수가 하나도 없고 홀수만 4개 뽑혀도 역시 합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이 분자에다 써주면 되는 거니까 짝수만 4개 뽑혔다 4C4 플러스 짝수 2개, 홀수 2개 4C2 곱하기 4C 홀수만 4개 뽑혔다 4C4 그쵸? 그러면은 요거 8C4 계산하면은 얼마인가요? 70 나오고요. 분자 계산해보면 1 더하기 36 더하기 1이니까 70분의 38 약분하면 35분의 19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2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괄호는 뭐 세제곱이니까요. 전개를 이 항정리 안 써도 우리 정리할 수 있죠. 앞에 거는 8 플러스 12x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x세제곱. 자, 첫 번째 괄호는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괄호를 이제 이항 정리로 차근차근 써보면 5c0에 a의 5제곱 x의 5제곱 플러스 5c1에 a의 4제곱 x의 4제곱 곱하기 x분의 1 그 다음 5c2에 a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리고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5c3에 a의 제곱 x의 제곱 그리고 x세제곱분의 1 기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항은 5c4에 a x 그리고 x의 4제곱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5c5에 앞에 거 없고 뒤에는 x의 5제곱분의 1 자,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를 곱할 건데 우리 좀 보기 편하게 이런 부분도 간단히 해놓을게요. 요게 x 4제곱의 x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x의 세제곱 되겠죠? 여기 세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x가 두 개씩 약분되니까 요거 x만 남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분모에 하나가 남을 테니까 요렇게 써질 거고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분모에 3개가 남겠죠. 3개. 그래서 요렇게 써질 거고요. 마지막은 그대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괄호와 밑에 괄호가 분배 법칙이 되면서 x항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러니까 1차항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 보이는 게 요 놈이랑 요 놈이 만나면 1차항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얘 자체로 1차항인데 밑에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짝이 없고요. 자, 요 놈은 2차항이니까 얘는 요거하고 만나면 1차항을 만들겠지요. 그쵸? 얘는 짝이 없고요. 그래서 1차항이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분배되는 경우와 요렇게 분배되는 경우 딱 두 가지고요. 그럼 요거부터 계산해 보면 80a 세제곱 x, 자, 초록색 부분은 60a 제곱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합쳤을 때 마이너스 20x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개수만 보면 되니까 x 지워버리고요. 양변을 2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거 뭐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할 건데 딱 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래서 4, 3, 0, 1 하고 마이너스 1 하면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a 플러스 1, 4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인데, 자, 이 뒷부분은 더 이상 이제 해 안 나온다는 거 보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유일한 해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실수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